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혜민 스님의 말인데요.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가 먼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기 시작해준다는 말인데요. 이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좀 깎아내려 버려가지고 매력이 있다가도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자기 자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같이 있어도 즐겁고 행복한 바이러스를 더욱더 얻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선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온 야음시장의 보이는 라디오 임DJ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 DJ님의 호응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주일의 중간, 바로 수요일이죠.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임창정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임창정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1부 첫 시작이죠. 하루 느린 울산 뉴스로 시작을 해볼게요. 국회 산림위원회가 울산 지역 현안 현장인 방구대와 유니스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어제 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방구대 암각화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암각화 보존 방안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어제 오후 유니스트를 찾아 과기원 전환에 따른 예산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요. 어제 방구대 암각화에 들려서 암각화 보존 방안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니스트를 찾아 예산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름 진짜 기네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구대 암각화와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이 될 만한 그런 유적지들이 그게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유니스트에서도 좋은 방면의 예산 지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의 112 순차 도착 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1분 17초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신혜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112 순찰차의 평균 출동 시간이 지난해 3분 52초에서 올해 현재까지는 5분 9초로 1분 17초 늦어졌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 수준으로 신 의원은 최근 도입된 GPS 장치의 먹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는 경찰분들의 노고가 참 많은데요. 우리 울산에서 작년에 비해서 순찰차 도착 시간이 1분 17초가 늦어진 5분 9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출동에서 1분 17초란 시간은 좀 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GPS 장치의 먹통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디 정확한 GPS 장치의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들과 경찰분들 모두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언제나 시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경찰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기현 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제1회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이 어제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도지사와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동남권 경제발전과 문화 그리고 관광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방선장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네, 어제 울산의 김기현 시장과 부산 그리고 경남도지사 등이 참여한 제1회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 동남권이 같이 힘을 합해서 문화도 발전시키고 또 관광도 연계 상품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동반 성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네, 사실은 내가 원더걸스의 Two Different Tears, 서인국의 사랑의 You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루 느린 울산 뉴스 해볼게요. 울산시는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남구청과 의회, 동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58건을 적발해 8억 2천여만 원을 회수하고 36명을 운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남구는 지난 2012년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 3곳에 대해 취득세 4,708만 2천 원을 덜 부과했었고 건축물에 딸린 승강기 20대에 취득세 1억 640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법인 기업에서 이런 취득세를 낮춰서 불법으로 신고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번에 종합감사를 통해서 총 58건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8억 2천여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 반딧불이 보건연구회는 청량초등학교 어린이 20명과 함께 9월 14일 오후 청량면 탑골 저수지에서 2개월 동안 키운 애 반딧불이 애벌레 1,000마리를 자연 속으로 되돌려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연구회는 9개월 뒤 이 장소에서 애 반딧불이들이 밤에 빛을 내는 장면을 보는 교육체험 활동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엊그제 그러니까 월요일 뉴스인데요. 너무 좋은 뉴스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울산에 반딧불이 복원연구회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번씩 반딧불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네요. 청년초등학교 어린이와 함께 반딧불을 2개월간 키워서 그걸 월요일에 탑골 저수지에 방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선 9개월 뒤에 이제 반딧불이 잘 컸는지 잘 있는지 보러 간다고 합니다. 저도 9개월 뒤에 이 멋진 광경을 한번 보러 갈까 싶네요. 그럼 이상 하루 느린 울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남자라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매주 월수금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를 이끌어가는 임DJ인데요. 지금부터는 70, 80, 90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노래를 들어보는 추억의 가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1부에서는 먼저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을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도 익숙하고 정겨운 노래들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들으실 곡은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이고요.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고요.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입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그리고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그리고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와 정말 많은 좀 옛날 팝송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긴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들었던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길다. 그렇죠. 영어도 힘들고 노래도 길고. 네. 휘트니 휴스턴은 1985년 미국에서 여성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뛰어난 가창력으로 큰 인기를 얻은 80년대의 대표적인 팝 가수인데요. 휘트니는 머라이어 캐리랑 그리고 셀린 디온과 함께 가장 사랑받는 여가수 중에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음악적으로 보면 매우 대중적인 발라드와 댄스를 부르는데요. 뛰어난 고음과 그리고 중음 그리고 기교를 앞세워서 매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솔직히 뛰어난 여성 가수는 많이 있었지만요. 휘트니 휴스턴처럼 외모와 가창력 그리고 춤과 매너까지 동시에 갖춘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고 하네요. 욕심쟁이야 아주. 모든 게 다 만능 엔터테인먼트.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휘트니는 패션 모델 출신이었다고 해요. 뭐요? 몸매도 아주 좋았나 봐요. 엄친딸 뭐 이런 건가? 다 가졌어. 그렇죠. 근데 이 휘트니의 재능을 알아차린 아리스타 레코드 사장님이 어린 휘트니를 스타로 훈련을 시켰고요. 오랜 기간 준비 끝에 첫 앨범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 함께 들었던 Greatest Love of All이 있는데요. 처음엔 좀 약간 제가 듣기에는 노래방 반주스럽게 음악이 흘러나와요. 약간 좀 진짜 노래방에서 부르는 것처럼. 근데 곧 휘트니의 멋진 목소리에 반주가 묻히게 되죠.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곡이 바로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였는데요. 우선 존 덴버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존 덴버는 미국에서 1969년 남성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존 덴버는 1970년에 오늘 함께 들었던 Take Me Home Country Road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애니스 송으로 아주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1982년에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퍼레스 러브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던 그런 존 덴버는요, 안타깝게도 1997년 10월 12일 경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추락하여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참 안타깝네요. 이 Take Me Home Country Road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면요, 그냥 딱 미국의 시골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의무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특유의 기타 선율과 존 덴버의 담백한 목소리가 한층 더 노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괜히 이 노래 들으면 목장에 막 말도 있을 것 같고, 한켠에서는 또 막 누군가는 젖소에 우유도 짜고 있을 것 같고, 한 사람은 지푸라기 위에 앉아서 이런 기타의 선율로 노래도 부르고 있을 것만 같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곡은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인데요. 이 노래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워요. 제가 한 중학교 때였나요? 정말 이 노래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때 MP3라고 하죠. 대부분의 아이들의 MP3에 이 노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노래 한 곡에 꽂히면 하루 종일 그 노래를 좀 듣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 노래도 한때 하루 종일 들었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웨스트라이프는요, 1999년 아일랜드에서 남성 그룹으로 데뷔를 한 가수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곡을 만들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 웨스트라이프는 세계의 10대들과 또 어른들의 감성까지 사로잡은 아주 건전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이들의 음악은 언제나 여전한 채로 9년이 쭉 흘러가는데요. 대부분의 가수들이 시대 흐름에 따라가고 있을 때 이들은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안정을 노래하면서 늘 보컬에 집중하는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감미로운 멜로디와 부드러운 화음으로 노래가 가진 가장 영속적이고 본질적인 힘을 증명하기도 했죠. 이 웨스트라이프의 마이 러브를 들어보면요, 피아노의 선율로 시작해서 기타와 함께 곧 어우러집니다. 그 사이에 웨스트라이프의 목소리가 함께 겹쳐져서 완벽한 사운드를 뽐내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참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또 노래가 너무 느슨하지만은 않아서 지겹지 않은 곡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들었던 세 곡 역시나 참 익숙하고 좋은 곡들인데요. 다음 주에도 익숙하고 좋은 곡들 많이 들고 올게요. 이렇게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서 1부 끝나고 이제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70, 80, 9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노래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70년대 노래부터 들을 건데요. 오늘도 역시나 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는 곡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좀 70년대 노래 대부분은 떠나간 님에 대한 그리움에 관한 노래가 좀 많더라고요. 약간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랑하지만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느낌을 주는 곡이, 그렇죠. 그런 곡이 정말 많은 연대인 것 같은데요. 그럼 70년대 노래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이장희의 그건 너,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듣고 오겠습니다.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이장희의 그건 너,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듣고 오셨습니다. 네, 70년대 노래지만 제 귀에도 아주 익숙한 곡들인데요. 곡이 60년대에 나왔던 70년대에 나왔던 명곡들은 세대가 변해도 늘 국민에게 익숙해지나 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또 자주 듣는 곡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들었던 곡의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인데요. 이용복 씨는 1970년에 남성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8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어서요. 맹아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고네요. 그러면서 1970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수를 데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질이 있었네. 그렇죠. 정말 이른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그죠? 네.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면 굉장히 이른 나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이라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1971년에는 여러 신인 가수상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여잔지 남잔지 천민인지 양반인지를 떠나서 그 분야에 재능이 있으면 모든 신분이라는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이용복 씨는 기타리스트로서도 재능이 있었는데요. 양희은 씨의 데뷔 앨범인 아침 이슬에서 12줄 기타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야, 와, 12줄 기타 정말 대단하네요. 안 보이는데 이거 그죠? 어떻게? 야, 손가락도 그죠? 다 네.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또 1972년과 73년 연속으로 MBC 10대 가수상을 받으면서 인기 있는 가수로서의 입지를 닫게 됩니다. 음흠. 가사를 보면 실제로는 그 사람을 다 잊었다고 하면서 다 잊었다고 하자면서 다짐을 하는데요. 막상 눈을 감으면 잊지 못한 그 사람이 저 멀리서 나에게로 올 것만 같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나 떠나간 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들었던 곡이 바로 이장희 씨의 그건 너인데요. 이장희 씨는 1971년 남성 솔로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경기도 오산 출생으로 서울고등학교 졸업을 거쳐서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들어갔지만 중퇴를 했는데요. 그러다 1971년에 DJ였던 이종환 씨의 권유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어허. 그러다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어잉? 음반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1989년에는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방송국인 라디오 코리아를 설립을 해서 2003년까지 사장직을 맡았었다고 오.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타국에 이제 야, 한국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만드신 거잖아요. 또 세시봉 콘서트나 세시봉 특집, TV 프로그램 뭐 이런 걸 보면 항상 나오거나 거론이 되는 분인데요. 최근에 라디오스타에서 조용남 씨가 이장희 씨의 근황에 대해서 알려줬었는데요. 요즘 만나는 여자분이 젊은 변호사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조용남 씨는 그죠? 항상 이런 폭로를 서슴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남 씨가 이제 입을 열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막 조마조마할 것 같네요. 그래도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 수 없는 이장희 씨의 근황을 그나마 방송에서 대신 이야기를 해주시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들었던 이장희 씨의 대표곡인 그건 너의 가사를 보면요. 좋아하는 여자를 생각하다 보니 모든 게 손에 잡히질 않고 비가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걸어가도 웃음이 번지는 게 바로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을 하면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막 좋아 보이나 봐요. 그리고 70년대 마지막 곡이었던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명 용필이 오빠는요. 1969년 남성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용필이 오빠는 정규 앨범만 19장을 발표를 했고요. 네. 각종 상과 모든 기록을 확 휩쓸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솔로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우리 용필이 오빠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호평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기 가수이면서 늘 본인의 스타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인데요. 네. 트로트에서 팝, 록에서 국악, 민요에서 발라드와 같이 정말 다양한 장르를 도전을 했었습니다. 진정한 가왕이에요. 그렇죠. 제가 자꾸 용필이 오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옛날에 인기가 어마어마하신 분으로 그냥 알고 있고 저희 시대의 노래는 안 하실 줄 알았는데 2013년에 발매한 네네. 조용필스의 Bounce라는 곡을 네. 듣고 완전히 팬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라디오 선곡을 할 때 몇 번 들었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장르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도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JYP. 그쵸, 정말 멋지네요. 조용필 JYP 원조 JYP네요, 그죠? 네. 특히 돌아와요 부산항해에는 부산 사직구장에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사직구장에서 롯데가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다 같이 떼창을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죠.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이미 롯데는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야구 보러 가고 싶네요. 이렇게 용필이 오빠는 일상생활의 곳곳에 자리매김하고 계신 오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70년대의 노래를 함께 들어봤고요. 그럼 8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 남이의 빙글빙글 듣고 오겠습니다.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
나미의 빙글빙글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처음 들었던 조동진 씨의 나뭇잎 사이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동진 씨는 1966년에 미 8군 록밴드에서 기타리스트와 작곡가로서 음악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1979년에 행복한 사람으로 1집을 내게 됩니다. 대중음악계에 데뷔한 조동진 씨는요. 주로 포크 장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고 이분의 영향을 받은 후배 가수들은 조동진 사단이라 불려질 정도로 많은 후배들이 따른 가수이기도 하죠. 또 이 1집 음반은 경향신문과 가슴네트워크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되기도 이야. 했습니다. 이 나뭇잎 사이로의 가사를 보면요. 약간 저 혼자 이해하기 힘든 시적인 그런 비유가 있는데요.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리는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얼마나 어렵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이걸 장거리 연애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자가 좀 아픈 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릴게요. 옛날 가사를 듣다 보면 정말 너무 시와 같은 가사가 많아서 해석을 요하는 곡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들었던 곡은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였는데요. 송골매는 1979년 남성 그룹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고 배철수 씨와 고 지덕엽 씨, 그리고 고 이응수 씨와 고 이봉환 씨가 모여서 밴드를 결성을 했었는데요. 함께 들었던 모두 다 사랑하리는 보컬과 기타를 맡았던 배철수 씨, 그리고 메인 보컬을 맡았던 구창모 씨, 그리고 기타를 맡은 김정선 씨와 베이스를 맡은 김상복 씨, 그리고 드럼을 맡은 오승동 씨, 마지막으로 키보드를 맡았던 이봉환 씨가 함께 활동을 했을 때 낸 2집의 음반 노래입니다. 80년대로 이제 넘어오면 보컬의 분위기와 음악이 좀 확 달라지는데요. 이 송골매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더욱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반주의 목소리와 창법인데요. 밴드의 군더더기 없는 반주에 구창모 씨의 보컬이 어우러져서 더욱더 듣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아는 흥겨운 노래죠. 80년대의 마지막 곡으로 들었던 곡이 바로 나미의 빙글빙글인데요. 이 노래는 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방 노래의 최상위 순위에 있죠. 네. 저도 클라이막스를 달릴 때 막 한 번씩 찾는 노래인데요. 나미 씨는 1967년에 여성 솔로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특유의 콧소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1980년대에 10대 가수상을 2번이나 받으셨다고 하네요. 오. 그만큼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빙글빙글은 영화 써니에도 나오는데요. 복고풍의 옷을 입고 다 같이 그 빙글빙글 특유의 춤 있죠. 그 춤을 추면서 친구들끼리 노는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노셨나요? 학창 시절 때? 이 노래를 들으신 분 중에 친구들이 떠오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이렇게 신나는 나미의 빙글빙글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9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변진섭의 희망사항, 이소라의 난 행복해,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섭의 희망사항, 이소라의 난 행복해,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난 알아요. 그죠? 정말 다 좋은 노래들이죠. 네. 90년대 곡 소개할 때 저도 들으면서 코았던 노래들이라 참 좋네요. 우선 첫 곡으로 들었던 변진섭 씨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변진섭 씨는 1988년에 남성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방금 함께 들었던 이 희망사항이라는 곡이 2집이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을 정도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게 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렇게 쭉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요. 1990년대에는 가수 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수왕. 그렇죠. 어마어마하셨죠. 예전에 비해 지금 시간이 20년이나 흘렀는데도 아직도 30대, 40대 이런 세대들에게 있어서 변진섭 씨는 분명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참 목소리가 깔끔한 가수 중에 한 분이시죠. 네. 특히 경쾌한 희망사항이라는 곡은요. 저도 가끔씩 듣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사가 조금 어이가 조금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실제로 이런 여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네, 밥 먹으면 배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네. 대체 뭐 아니면 뭐 코르셋을 입어야 되나? 그러니까 네. 막 김연아 씨처럼 뭐 운동으로 다져지지 않는 이상, 여자 헬스 트레이너가 아닌 이상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나올 수가 있죠. 저를 포함한 많은 여성분들에게 약간 어이가 없던 가사가 아닐까 싶네요. 아까도 이거 들으면서 계속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가사 말고는 노래가 너무 경쾌하다 보니까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0년대에 두 번째로 들었던 곡이 이소라 씨의 난 행복해였는데요. 이소라 씨는 1991년 여성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생명력이 짧은 국내 가요계 여자 가수 활동을 비춰봤을 때 이소라 씨는 재즈적이면서도 독특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수인데요. 네.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추구하는 성숙한 음악 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가수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도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저는 예전에 나가수 나오셨을 때 어우, 네. 정말 반해버렸어요. 네. 제가 좀 재즈풍의 멜로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소라 씨의 목소리와 재즈의 선율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목소리의 특징이 딱 구별되어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성대모사를 하는 분이시기도 하죠. 참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90년대 마지막으로 들었던 가수가 바로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바로 난 알아요인데요. 난 알아요. 저도 이 노래로 아주 어렸을 때 서태지 흉내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뭐 신적인 존재죠. 이 서태지와 아이들은 1992년에 서태지, 양현석, 이준호 씨가 그룹을 결성하게 됩니다. 단 5년밖에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메인 브레인이자 리더인 서태지를 중심으로 80년대 중반 이후에 언더그라운드의 최고 춤꾼들이었던 이준호와 양현석과 함께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내에는 전무하다시피 했던 랩이라는 파격적인 스타일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한국 대중음악의 랩과 댄스라는 아이콘을 불러넣은 팀이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네. 게다가 또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듣고 어우. 이제 뭐 가출했던 네. 청소년들이 아.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아. 말이 있을 정도로 네. 한때 이슈였죠. 파급력이 네. 아주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다가 1996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은 공식 해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서태지 씨는 현재 예쁜 아내와 또 토끼 같은 딸과 함께 네. 오손도손 잘 살고 있죠. 집이 정말 커요. 아, 그렇죠. 한번 그런 데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거의 방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양현석 씨는 원타임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준호 씨는 영터스 클럽을 만들어내서 두 분 다 기획자의 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양현석 사장님은 어우, 양사라고도 불리기도 네. 하죠. 굉장히 큰 기획사를 어우, 가지고 계시고요. 네. 아주 어마어마한 가수들, 뭐 빅뱅, 21 뭐 이런 가수들을 배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는 지금 안타깝게도 생활이 넉넉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 90년대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가수임에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네. 이렇게 90년대 노래까지 함께 들어봤었는데요. 어떠셨나요? 7080, 90년대 노래를 듣다 보니까 벌써 2부가 끝날 시간이에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다음 주에도 반가운 노래 또 즐거운 노래 많이 들고 올 테니까요. 수요일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금요일에 다시 임수다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이상 임DJ의 야음시장 보이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